그러면 이런 아이가 굉장히 이제 그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폭군이 되겠죠. 연산군이 그랬듯이. 그럼 연산군은 폭군이 됐는데 엄마의 그 피를 보고, 예, 정조는 이렇게 르네상스를 연 군주가 된 이유, 예,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공부를 안 좋아했거든요. 예. 공부라는 게 공부를 하면 삶의 자기 목표가 단지 왕이 돼서 권력을 누린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성인이라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공자가 도달한 세계, 그다음에 요임금, 순임금이 도달한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개인적인 원한과 상처를 딛고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정조는 이렇게 책을 손에 들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한 번도 책을 놓지 않았고, 왕이 된 다음에도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서 신하들에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이런 왕으로 또 손꼽힙니다. 툭 하면 불러서 경전에 있는 걸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답을 잘 못하면 그 창도 규장각 앞에 가면 이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런 벌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잘하면 선물을 또 주죠. 부채라든가 뭐 그 보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 그런 시대에 연암 박지원이 이제 정조가 1800년에 죽었는데 연암은 1805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정조 시대와 이제 겹쳐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대에 연암과 더불어 또 하나의 천재가 또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조선왕조뿐 아니라 그 500년을 통틀어, 그러니까 그 이상 신라 시대부터까지를 다 통틀어도 뭐 막상막하가 될 만큼 최고의 지식인인데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시대를 풍미했다는 거. 이게 이제 정조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거죠. 정조도 빛나고 또 연암과 다산도 정조 때문에 빛나고 이런 트라이앵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연암과 다산을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열알기에 빠져서 열알기를 리라이팅 하면서 연암과 다산은 전혀 다른 종의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지식을 창출했구나. 이걸 알고 나서 굉장히 흥분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조가 여기 있다면 정조와 다산은 정말 그 서로를 너무너무 애틋하게 아끼고 인정하는 이런 관계였어요. 다산은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조와 더불어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1800년에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다산이 있었던 곳은 그 유명한 답사 1번지 어디입니까? 예, 강진이죠, 강진. 강진에서 18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았죠. 그러니까 정조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인생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연암은 정조의 코를 계속 뿌리쳤어요. 그래서 연암은 정조로부터의 원심력, 다산은 구심력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인이지만 전혀 다른 궤적을 밟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더 추적을 해 들어가면 연암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다 독점했던 노론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리고 가문이 이제 재산은 많지 않지만 문벌, 명예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집안의 천재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 연암이 갈 코스는 정해져 있죠. 예, 과거를 보고 입신양명을 하고 관계에 들어가면 이 집안의 백으로 영의정까지 너끈히 할 수 있죠. 이걸 다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연암은 과거 자체를 보지 않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유를 많이 대지만 사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체질에 안 맞아서.
체질적으로 정규직이고 관계고 안 맞아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하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이 당파 투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영조, 왕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 영조가 나쁜 왕도 아니잖아요? 영조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우리가 조선의 왕들을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기면 최상급에 속하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로마 왕조에서도 보기 드문 왕실의 비극이 일어난 시대니까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암은 여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기가 이 권력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걸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선비는 관직을 얻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선비가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책을 봐야 돼요. 책 보고 글 써야 돼요. 독서인이 돼야 됩니다. 굶어 죽어도 그걸 해야지 선비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그게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 그 사대문 안에서 금방 이름을 날리죠. 그래서 영조도 정조도 연암이 얼마나 문장을 잘 썼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호를 했는데 끝까지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권력의 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이게 이제 연암이 어떻게 열하일기를 쓸 수 있었는가 하는 저력의 원천입니다. 다사는 남인 출신이었어요. 남인은 권력이 그때 이미 다 잃어버렸고 그냥 제야에서 천주학과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던 중이었거든요. 정조와 영조는 탕평책으로 유명하니까 이 노론 일당 독재를 막기 위해서 다른 파의 인물들을 기용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남인의 이런 인물들을 기용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산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천재면서 너무너무 성실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냥 궁합이 찰떡궁합처럼 맞아가지고 이 정조와 다산은 거의 이제 한 몸이 됐는데, 연암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기는 제야 세력인데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정조의 정치적 기반인 노론 출신인데 계속 멀어지고, 이런 아주 기묘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암은 이제 일찌감치 기류에 나섰죠. 예. 과거를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과거를 포기하고 나면 선비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는 게 시간이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아요. 왜냐하면 10대 후반에 17, 18에 이제 과거를 포기했으니까